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3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오늘도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의 3대 지수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가끔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 토요일 새벽 마감했을 때도 3대 지수가 최고치 경신을 했는데 이 거래일째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다우가 34,996, 35,000에서 4포인트 모자라요. 35,000 다 왔습니다. 0.36% 상승했어요. 나스닥은 0.21% 상승, S&P 500은 0.35%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100 0.35%, 나스닥만 0.21 조금 상승했죠. 0.35, 0.36%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가 3만을 돌파했을 때가 작년 11월이었어요. 그런데 7개월 만에 지금 3만 5천을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냐면 3만 5천까지 왔죠. 지금 만까지 올라가는데 다우가 지수가 오래전에도 말씀드렸어요. 103년이 걸렸어요. 만까지. 그런데 2만까지 올라갈 때는 17년 10개월 걸렸어요. 빠르죠? 103년 걸렸던 게 17년 10개월 만에 올라갔으니까. 그런데 2만에서 3만까지 갈 때는 17년 10개월이 아니라 3년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 이것이 기간으로 따지면 6분의 1 점점 짧아집니다. 근데 2만에서 3만 갈 때 3년 10개월이면 3만에서도 4만 갈 때도 똑같이 간다 하면 3년 10개월인데 지금 7개월 만에 벌써 5천 돌파했으니까 이대로만 간다 그러면 또 3만에서 4만 돌파가 3년 10개월이 아니라 14개월 만에 1년 몇 개월 만에 점점 짧아지죠.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100 0.35 상승 퍼센트, QQQ가 0.39%, 그 다음에 VOO, SPY, S&P 500 대표 ETF죠. 0.36% 비슷하게들 상승했습니다. 오늘 지수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 이상, 1.24%. 개별 종목이 1% 정도 오르내리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이런 지수, 다우, S&P 500, 또 나스닥, 또 나스닥 100,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러한 지수들은 1% 이상 오르내리면 폭이 큰 것입니다. 1.24% 많이 올랐어요. SOXX가 1.28% 상승, SOXQ는 1.08% 상승했습니다. SOXQ가 뒤늦게 시작했죠. 시작 후에 현재까지 3.36% SOXQ가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또 팡플러스의 FNGS 0.73% 상승했어요. FNGS가 팡플러스주가 올해 들어서 16.2%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이대로 가면 30% 이상 또 상승하게 되죠. 또 이번 주 금융주부터 시작을 해서 금융주가 내일부터 실적 발표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S&P 500 그러면 미국의 거의 대표 각 섹터별로 각 부문에 대표하는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 발표 시작을 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이죠. 한마디로 빅테크 기업들 시작해서 내일 JP모건 체이스, 골드만삭스 이러한 금융주부터 실적 발표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JP모건 체이스와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0.96%, 약 1% 가까이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2분기 S&P 500 기업들 보면은 전년 대비해서 약 65% 정도 급증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2009년 4분기 이후 가장 강한 상승률이에요. 그러면은 2009년이면 12년 만이죠. 가장 강한 상승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월 1일부터
12일 기준, 그러면 어제까지죠. 해외 주식 순매수 결제 규모, 이것이 나왔습니다. 순위를 보면 1등이 알파벳 구글입니다. 2등이 아마존, 알파벳 약 600억 원, 아마존 약 470억 원. 그래서 1등이 알파벳, 2등이 아마존, 3등이 SPY ETF. 알고 계시죠? S&P 500 추종하는 SPY. 우리도 국내에 똑같은 원화로 투자할 수 있는 S&P 500 ETF 종목들 5종목인가 있죠? 그것이 3위. 그 다음이 페이스북.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이 QQQ ETF입니다. QQQ는 우리나라 원화로 투자하는 나스닥 100이에요.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킨덱스, 코덱스,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똑같은 것입니다. 애플과 테슬라가 그동안 1등, 2등이었거든요. 없죠? 안 보이죠? 테슬라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4.38%. 이 정도면 급등을 했습니다. 685달러, 700달러 바로 앞에 놔두겠어요. 그런데도 올해 워낙 올랐기 때문에 현재 보면 마이너스 6% 상태예요. 올 연초부터 현재까지.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 9, 베타 버전 9을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소식으로 인해서 4.38%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에 아마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영향이 좀 있어야 할 텐데 이 중국의 2차 전지주는 미국의 LIT도 급등을 했어요. 모두 다 사상 최고치 달성하고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차이나 전기차, 국내에 우리가 투자하고 있죠. 또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홍콩 차이나 전기차, 또 미국의 주식 LIT, 이러한 종목들 보면 다 신고점 돌파했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2차 전지주가 아직 그렇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도 오늘 많이 올랐어요. 2.31%, 820달러. 엔비디아는 올해 들어서 연초부터 지금까지 56%나 상승을 했어요. 신고가가 7월 6일 날 827달러였거든요. 지금 보면 800 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서 820달러예요. 좀 있으면 신고가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LIT가 테슬라처럼 4.32, 테슬라가 4.38, LIT가 4.32%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81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약 9만 원 정도 되죠. 그래서 중국 관련 2차 전지 배터리주에 투자하시는 분들 잘 보세요. 신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1년간 LIT가 1년 전에 작년 7월에 37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81달러, 117% 상승. 그러면 몇 배인가 하면 100% 2배죠? 2.2배 상승을 했어요. 1년간. 또 작년 1월에 상장했어요. 홍콩 차이나 전기차. 지금 현재 여러분들 투자하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내에 홍콩 차이나 전기차도 구성 종목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작년 1월에 7달러가 지금 23달러. 212% 상승. LIT는 117%죠? 2배. 그런데 212%면 3배 아닙니까? 3.1배. 1년 반 만에 이렇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 속도로 가면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1년 반 정도면 3배 정도 무난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홍콩 차이나 전기차가 작년 거예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수요가 더 많거든요.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전기차 생산을 더 많이 하거든요. 올해보다는 내년에 또 더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가 갈수록 수요가 점점 많아집니다. 다우지수가 만 올라가는 동안도 그 기간이 점점 짧아지듯이 이 2차 전지 배터리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시장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 비하면 올해는 더 많은 수요가 있을 거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많은 수요가 있을 텐데 홍콩 차이나 전기차가
올해보다 수요가 적었던 작년부터 시작해서 1년 반 동안 3.1배가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IT 신고점 돌파, 홍콩 차이나 전기차 신고점 돌파, 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마찬가지죠. 10,000원에서 시작해서 17,280원. 7개월 만에 73% 상승한 거 아닙니까? 10,000원에서 17,280원이니까 이것 또한 신고점 돌파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상에 어떠한 이 섹터보다도 2차 전지주가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상승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와 2차 전지를 꼭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 보면 램 리서치 2.05% 상승했어요. 2%대 상승한 종목들이에요. 또 NXP 2.03% 상승했습니다. ASML 있어요. 네덜란드의 이 반도체, 초미세 반도체, 우리가 7나노, 5나노, 3나노 미세 공정으로 들어갈수록 이 장비는 필수적이에요. ASML 여기서 장비를 만들어냅니다. 591달러예요. ASML이 신고점을 돌파했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들 중에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10년 전에 보면 ASML이 31달러였어요. 그런데 지금 591달러, 10년 만에요. 18.8배, 19배가 올랐습니다. 애플이 10년 동안 10배가 올랐거든요. 아마존이 10년 동안 17배가 올랐어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ASML, 아마 여기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우리 국내의 개인 투자자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19배, 애플, 아마존보다도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 여기에 투자해서 외화벌이 확실하게 한 것 아닙니까? 그거에 비해서 대만의 파운드리 TSMC는 9.7배, 애플과 비슷하죠? 10배 가까이 갔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그거의 반, 4.8배가 상승했어요. 근데 ASML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2012년도에 9년 전이죠. ASML의 지분을 3%를 매수했어요. 3%. 그랬다가 3년 만에 4년 만에 3% 중에 1.5%를 2배의 마진을 보고 2배 수익을 보고 매도했어요. 장기 투자래도 왜 삼성전자가 이거를 아깝게 매도했어요? 3% 매수하고 난 다음에 1.5%를 4년 만에 2배 남기고 근데 이걸 10년 동안 가지고 있어봐요. 19배 올랐을 거를. 아마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래도. 반도체 업계의 대표적인 슈퍼울이에요. 그렇죠? 갑을 관계라 그러잖아요.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대표적인 슈퍼울이 대만의 TSMC, 또 네덜란드의 이 초미세 반도체 생산 장비 ASML이에요. 올해 들어서 삼성전자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올해 들어서 현재 연초부터 지금까지 마이너스 4%예요. 주가가. TSMC는 122달러예요. 현재. TSMC도 몇 달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데 조금 올랐어요. 올해 들어서 10% 상승했습니다. 또 메모리 반도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3등이 미국의 마이크론이에요. 거기는 7.4% 상승했어요. 그런데 ASML은 무려 올해 들어서 46%나 상승을 했어요. 삼성전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외국인과 연기금 기관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특히 연기금, 작년처럼 삼성전자 지속적인 매도 1등이에요. 올해 1분기에 5조 3천억을 매도했어요. 2분기에는 그거의 반 정도 2조 8천억을 매도했어요. 그래서 합해서 기관이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6월 말까지죠. 14조 매도했어요. 외국인은 12조. 외국인보다도 기관이 더 많이 매도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개인은 올해 들어서 25조나 매수했어요. 올해 들어서 개인이 국내 시장에서 60조 매수했거든요. 60조를 매수했는데 그중에 약 40%가량 25조를 삼성전자에 올인을 한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 점이 그래도 가장 안전한 삼성전자를 매수해서 다행입니다. 근데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기본적인 실력도 없고 불안하니까 은행에 놔둘 수는 없고 계속 너도나도 주식 투자하니까 일단 가장 안정적인, 또 역사적으로 보면 꾸준히 상승한, 또 배당금도 있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대부분 매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힐링 가족들처럼 조금만 공부를 좀 한다 그러면 이것을 분산해서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전자 말고가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함께 이러한 안정적이고 좋은 미국 지정 ETF 종목들을, 또 2차 전지주, 배터리주를 한꺼번에 함께 매수를 한다 그러면 목표가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한, 자본소득을 올리기 위한, 그렇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은행은 위험이 없죠. 대신 수익이 없는 거죠. 위험을 무릅쓰고 주식 투자에 임했는데 수익이 나야 될 것 아닙니까? 외국인 지분율을 삼성전자 보면 현재 53.4% 정도 돼요. 2년 7개월 만에 외국인 지분율이 가장 낮아졌어요. 가장 낮았을 때가 2018년 12월 11일, 약 한 2년 반 되죠? 그때 51.85%였어요. 51.85. 그때가 가장 낮았었어요. 역사적으로 최고 지분율 2018년부터 2019년까지 7달 동안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서 외국인이 58.01%. 이때가 언젠가 하면 2018년도 5월에 50대 1로 액면 분할했죠. 몇백만 원짜리가 5만 4천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부터 개인 매수세가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국민주가 됐으니까 200 몇십만 원씩 하던 게 5만 원대니까 너도 나도 사기가 쉽잖아요. 그때 계속 매도를 해나갔어요. 그래서 2008년 12월에 51.85%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그때 주가가 지속적으로 빠졌어요. 30% 이상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면서 5만 4천 원짜리가 3만 8천 몇백 원까지 계속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2009년 초부터 2019년 초부터 계속 매수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2019년 7월 2년 전에 그때 최고 지분율이었어요. 58.1. 그래서 그때 지속적으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 주가는 계속 떨어집니다.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면 주가 지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외국인 지분율이 낮았을 때와 또 역대 최고 지분율 높았을 때 한 7%, 한 6% 정도 차이 납니다. 현재로 보면은 한 4.5%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는 삼성전자 주가 상승 언제 됩니까? 정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적 발표도 했죠? 실적도 정말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한 단계 레벨업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대형 인수합병, M&A라 그래요. 좋은 회사, 지금 곳간에 100조 이상 쌓여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자사주 매수를 한다든지, 삼성전자 자사주, 그걸 매입을 한다든지, 또 아주 좋은 회사, 좋은 기술주, 대형 인수합병 M&A 그런 소식이나, 아니면 파운드리, 대만의 TSMC를 봤듯이 미국의 팹리스 회사들한테서 또 그것도 수주도 조금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좀 어느 정도 대형 인텔에서 받는다든지 대형 파운드리 새로운 수주, 이러한 소식들이 나오면은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분들이 삼성전자에 상당히 많이 올인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미래를 보면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함께 삼성보다도 더 안전한 이러한 미국 대형 500개 S&P 500이라든지 또 기술주 100개 회사에 투자한다든지 이것들이 훨씬 안전해요. 거기다가 수익률 또한 무시 못하거든요. 더군다나 또 2차 전지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몇 군데로 3종목, 5, 6종목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면 수익률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아침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